요즘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장점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은 뒷전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 불편은 물론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안전 문제와 대책 등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도심의 한 거리.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는 수고가 없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25km. 하지만 안전모나 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이용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28대의 전동 킥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가 비치된 킥보드는 단 4대에 불과합니다. 인도로 주행하면 안 되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킥보드 특성상 운전자나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자체가 이제 워낙 빠르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충분히 재미를 느끼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착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수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착용하지 않는 걸로 저도 이제 육안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지난 2017년 7만 5천 대에서 2년 사이 16만 4천 대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51%의 성장세를 보이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수록 크고 작은 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2017년 28명에서 2019년에 135명으로 5배나 치솟았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놀이기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차도나 보도, 자전거 도로, 공원 등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운행하게 돼서 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단순 놀이기구로 이렇게 생각해서 안전교육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유 킥보드 관련 법이 강화됩니다. 먼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과 승차 정원 초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등을 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속 25km 이상 불법 개조를 하지 말아야 하고요. 보도에서는 주행하지 않고 끌면서 걸어가는 그런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특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우선 하시고요.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편의만 쫓는 가운데 거리의 골칫거리가 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사이에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구간이 많은 만큼 전용 도로 개설에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공유 킥보드의 특징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민의식 부족과 사업자의 관리 태만으로 도심의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자 블록 위에 놓여 있는 공유 킥보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에게 이 킥보드는 큰 위험물입니다. 횡단보도나 도로 위, 아파트 단지 입구 등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킥보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킥보드를 빌릴 때 반납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은 곳? 이런 길가 그냥 아무데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저런 데도 괜찮아, 저런 데도. 그 세우면 안 되는 위치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도 다 이런 데에서 세워가지고. 지난해 11월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버스와 택시, 승하차장 등 13곳을 공유 킥보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유 킥보드의 대여와 반납은 무법천지. 실제로 법 적용도 마땅치 않습니다. 지자체에선 일반 자동차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합니다. 무단 방치물로 간주해 강제 견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먼저 나선 서울시도
조례를 검토하고 있을 뿐 적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업체 스스로 노력해라. 그렇게 안 하면 아마 공유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거를 아무 데나 방치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다가 주차할 경우에는 다음 이용할 때 하차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적하는 방법. 경기도는 올 상반기부터 도내 1,200곳에 공용 킥보드 거치대를 설치하고 10곳에 부스형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경기 지역의 공유 킥보드 업체는 25개, 운행되는 킥보드는 5,000대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처벌 규정 등 관련법이 강화되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 공유 킥보드의 안전 문제와 관리 방안,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이재문 기자가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우선 개인형 이동 수단인 공유 킥보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용할 수 있는 나이, 달릴 수 있는 장소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면 이게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 규정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 PM, 우리가 전동 킥보드를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전동 휠 등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이동수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아니고요. 자전거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모빌리티라는 수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데 그런 그릇, 다시 말하면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수십 년 전의 법에다가 우그러 넣다 보니까 맞지 않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5월 중순에 다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작년 초반과 같이 그대로 편입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 즉 PM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기존의 법규에다가 우를 넣는 것은 우를 범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13일부터 새롭게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요. 인도에서는 달리면 안 되고 자전거 도로하고 일반 도로는 또 됩니다. 그런데 네.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일반 도로에서 달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살행위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어떻게 타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문제점이 크다는 겁니다. 작년 초반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전거로 작년 12월에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이 헬멧 안 쓰고 차도를 달리는 가장 끔찍한 부분들이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5월 13일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도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요. 형태에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서로 벌써 상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차도를 달리라는 얘기는 자살행위다,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무섭고 위험하다 보니까 보도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이동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된 법규나 제도 또 기존의 이 제도에다가 우울을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을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모 쓰지 않을 경우 또 2명 이상 네. 동승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단속은 잘 될지 또 공유 킥보드 사용을 아예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또 우려가 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면 탁상 행정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이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잘 알고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전거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라 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전거 생활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헬멧을 쓴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전문 라이더를 빼놓고는요,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자동차나 운전자나 모두 다 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서로 배려하고 위험에 대한 것들도 알기 때문에 이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동 킥보드는 속도를 과속을 못 내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바퀴 구경이 짙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25km로 돼 있는데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 타보게 되면은 시속 20km 미만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도 위에 전동 킥보드가 올라왔을 때는 모두 전동 킥보드의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보협회하고 정부가 나서서 전동 킥보드 전용 보험도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미리 만들라는 겁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그러면은 혹시라도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할 수 없이 보도 위에 올라오게 되면은 더더욱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올라오는 건 금지돼 있지만은 올라왔을 때는 잘못하면 네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부여를 해서 출구 전략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전향적인 생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방 정부들이 공유 킥보드 관리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전용 주차장이나 또 구역 만들고 위험한 장소에 주차된 경우에는 강제로 견인하겠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효과적인 관리 방법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사실 한계점이 분명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반인들이 편하게 원격으로 비접촉으로 해서 아무 데서 빌리고 아무 데나 반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희석이 되면은요, 공유 모델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대도시에서 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만 나눠주게 되면은요, 여기까지 가는 건 일반 자동차 렌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전동 킥보드의 장점을 희석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서 수거 방법도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의 안전한 운행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될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다 그러면은 어렵겠지만은 이미 우리보다 몇 년 앞서 있는 선진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모아서 국내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운전 방법이라든지 또 교육 방법이라든지 또는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 단속 기준에 대한 부분들, 또 운행 방법도 또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대한민국은 보도도 좁고 차도도 좁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살리면서 여기에 맞는 한국형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4년 전부터 그렇게 많이 방송이나 칼럼이나 수십 번 더 정부에다가 얘기했는데 아직도 예전 몇 년, 4,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진보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요. 정부가 이 좀 나름대로 개선책을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무책임하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